박연미의 경제요정 시작합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 진성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집값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라고 진성준 의원이 발언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저도 어제 사실 유튜브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발언까지도 실시간으로 딱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 여당 의원이 어차피 집값 잡지 못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건가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순간.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나온 발언을 그대로 전해드리자고 하면 토론이 다 끝난 뒤에 이제 마이크를 풀러내고 일어나면서 서로 그 환담을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나누는 대화에서 뭐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의 김연아 비상대책위원이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일었던 건데 진 의원의 입장은 이거예요. 본인의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대책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폭락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까지 가진 않을 거다. 자기는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지나치게 왜곡해서 보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 해설이 당초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연미 기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의원 해명 고지고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글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성격, 우리 MBC의 100분 토론은 우리나라 이 토론 프로그램의 간판과 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부동산 전국에서 부동산을 이야기한다는 건 각 진영의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하는 이른바 이 토론의 올림픽 같은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대표 선수로서의 어떤 그 무게감을 좀 잠시 망각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발언이 어떻게 해석되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허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들도 안 느껴지는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해왔다는 건가 다시 한번 큰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요즘에 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 그 신뢰가 지금 땅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6.17 대책 나오고 딱 한 달 만이거든요. 더구나.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좀 더 해보죠. 저는 사실 7.10 대책 나왔을 때요. 이게 일주일 전인가요? 7.10 대책이? 이게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네네. 일주일 전이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요. 이제 좀 잡히겠구나 생각들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대책은 처음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일주일 동안에. 지금 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르고 특히나 서울, 특히 강남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번 방송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허완구 앵커가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요. 매물이 잠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역시 전문가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그냥 부동산은요. 사실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 국민이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매매를 많이 해보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더 잘하시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 이 시장에 과거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20, 30대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깊숙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거나 못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대출은 점점 조이고 규제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안해하면서 막차라도 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장의 플레이어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은 더 들썩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최근 들어서 주마다 올라서요.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예. 뭐 상승폭이 전주보다 약간 꺾였다고는 합니다만 상승세 자체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예. 더 문제는 전세 가격이에요. 매매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지금 55주 연속 상승이니까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올해 들어서는 이 상승폭이 더 가팔라졌다. 이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참, 뼈 아픈 것 같아요.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냥 말씀드려서 네. 왜 강남 집값 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건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저는 올라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건 뭐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 비싼 집 사서 세금 많이 내면서 살겠다는데 그냥 근데, 세금만 제대로 내고 살 법만 하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강남 집값 아무리 올라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다른 이제 중저가 집값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집값 이걸 같이 올리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두 번의 대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솔직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이른바 줍줍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거 이거 세금 제대로 내고 종부세 제대로 상식적으로 낸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체제가 그걸 허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올라서 혹은 거기에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서 밑으로 세입자들이 밀려나다 보면 결국은 세입자들끼리 이른바 의들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수도권 전세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는 청약해서 이 분양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볼 테야 해서 매매 수요가 좀 대기 수요로 가 있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 그 6.17 대책 이후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내보냅니다. 세입자들을.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갱신이 안 된다고 치면 이분들도 이제 시장으로 나오시겠죠. 세 번째는 시중에 유동성은 많고 금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목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단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받아서 올라간 재산세나 종부세를 좀 벌충하겠다. 이런 수요가 다 맞물리다 보니까 전세가 귀해지고요. 실제로 1000세대, 200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일대의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 이게 현실입니다. 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거 반드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710 대책 첫 번째 목표가 다주택자들 집 내놓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잖아요. 시장에 내놓게 해서 하는 게. 근데 지금 저 뉴스 보도 보니까 사람들 집을 안 내놓고 팔지를 않고 증여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요, 저는요, 궁금한 게 이걸 과연 정부 관료들이 예상을 못했나? 아니 못했으면 지금 왜 저 증여 취득세 올린다 그러잖아요. 이거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도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하신 말씀부터 그 답변을 드리자면 이 세법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물론 여당이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론의 흐름을 좀 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파는 것보다 파느니 증여하는 게 낫겠다. 근데 지난해 사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직계에 대한 증여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게 국세청 통계를 통해 나타나요. 이게 세금을 좀 물더라도 향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그 기대치를 반영을 하면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갔을 때 물려주는 것보다는 지금 물려주는 게 팔아서 비싼 세금을 내는 것보다 증여해주는 게 오히려 낫겠거니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 이후의 취득세율이 파는 것보다 높다. 그럼 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걸 과연 몰랐냐 이거예요. 이게 똑똑한 관료들이 알았을 텐데. 글쎄요. 저는 가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공감의 수준이 어떤
자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는 게요.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들 안 돼. 이런 정책이 포함됨으로써 이번에 이 20, 30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현금을 주고 본인이 들어갈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전세를 끼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저는 반어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제가 또 화났던 게 이게 한 2, 3일 전에 나온 뉴스 같은데 이번에 종부세율 왜 최고세율 6%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잖아요. 3.2%였는데 이걸 2배 가까이 6%를 올렸는데 근데 전 국민 대상자가 20명 뿐이다. 6% 내는 사람은. 네, 6% 이거, 내시려면 그 부동산으로 과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94억 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135억 원 이상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눈속임 홍보, 뭐 국민 우롱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아니 20명 대상으로 하는 과세인데 이거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종부세율 올렸으니까 집 팔아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저 그린벨트 요즘 얘기가 아주 핫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짓는다, 공급하겠다.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한 적이 꽤 있었죠. 그리고 꾸준히 그린벨트의 비율이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꾸준히 줄어들어 왔고요.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집값이 잡혔나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데들이 군부대 아니면 서초구 일대에 있는 뭐 내곡동, 자곡동, 세곡동 이 일대인데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들 부동산 가격이 전체 평균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분양받는 분들은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받아서 되팔 때 시세 차익을 상당히 남길 수가 있겠죠. 뭐 이걸 세금으로 환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늘 세금은 시세를 못 따라가게 마련이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지만 왜 군부대 아니면 뭐 군 골프장 이런 걸 개발해서 뭐 택지로 만들겠다 이런 안 김진표 의원인가요? 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안이 차라리 그린벨트 건드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공급을 추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그런 땅들은 개발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집값의 그 전체 평균으로 상승해서 수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 그 몇 분 만에 혜택이 되지 않을까.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을까. 광역교통망을 만들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 얘기도 이거 참 할 얘기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네요, 기자님.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